이번 시간에는 순수 영어란 무엇인가, 순수 영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영어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고유한 언어가 있게 되는데요. 그 고유한 언어가 그 지방, 그 인종에 의해서 태어났겠는가, 아니면 인접한 국가의 침입이랄지 어떤 상업적 문화적 요인 교류에 의해서 새롭게 언어가 탄생했을 것인가, 아주 그 복잡한 그 논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국가의 언어의 어원을 추적할 때는 이 언어학적인 그 접근이 되는데요. 거기에 역사에 관한 것, 종족에 관한 것, 문화적인 재반, 종교, 정치, 사회, 역사, 예술, 할 것이 모든 것들이 총체로 규명이 돼야만이 언어에 대한, 어원에 대한 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수 영어 하게 되면은 linguistic purism in English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순수 영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주 그 복잡한 요소가 들어있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유럽의 5세기 그 이전부터 5, 6, 7, 8세기 유럽의 언어의 이동인데 사실 민족의 이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영국 사람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과연 영국 사람을 이 토착 영국 사람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켈트족이다. 어떤 학자들은 앵글로색슨족 5세기에 덴마크에서 이주했던 앵글로색슨 주석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현재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 자체가 영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과 프랑스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과 굉장히 현대 와서도 국제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 영어에 대한 그런 그 일반인들의 의식은 자각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지만 학자들은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런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순수 영어를 들어가기 전에 순수 우리말을 좀 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나라 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 많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소술바람, 사랑, 굉장히 뭡니까? 그리고 벗, 샛별, 아띠, 사랑은 아띠, 우리 순수 말에 사랑이라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쪽빛, 푸른색과 남색의 중간인 쪽빛, 의학새, 갈대, 한이바람. 이 한이바람 같은 것은 서쪽바람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서쪽바람이라는 것은 가을에 부는 곡식이 막 익어갈 때 부는 그런 바람을 한이바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서쪽바람, 이 영어에서 웨스트윈드, 영어에서의 웨스트윈드라는 것은 봄에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자,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 한이바람. 이런 그 순수 우리말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샛별이 순수 우리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우리 국어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몽골인지, 혹은 산스크리트인지, 동이족에 있었던 말이든지 아주 복잡한 견해들이 많고 하게 되는데요. 차오지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21세기 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순수 우리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자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혼합이 되면서 영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 것을 좀 의식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당당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한국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표가 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운 말인데요. 일단 이 노을을 봤을 때, 노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노을인데 이 어원을 보게 되면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할지 혹은 또 스스로 어원 연구하시는 분들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노을은 세스토어에서 유래했다. 노을라, 남아프리카의 언어에 이 단어가 있게 되는데,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다.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에 한번 광선이 나오면서 하늘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변하는 거, 그게 노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스토, 남아프리카 저 멀리에 있는 남아프리카의 노을라, 불꽃이 꺼지는 순간의 뜻이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지 않겠냐고 추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학적으로 확실히 규명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즈베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거. 그게 NUR 있지요. NUR. 이 NUR 뜻이 빛 광선. 누르, 누. 그다음에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을의 어원이 순수 우리말을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즈베거 누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비슷한 이와 같은 연구가 똑같이 순수 영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바로 영국의 위치, 영국의 어떠한 인종들이 아주 태호 때부터 들어왔는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수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중에서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영어권을 사용하는 영어가 어느 정도 순수한 원래 영어가 있게 되는가, 그걸 추적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단어들을 봐볼까요? 캠프랄지 타일, 캠프, 군대 야영들 캠프하게 되는 건데요. 타일은 뭡니까? 이 건축물 한 뭡니까? 부분이죠. 건축물 한 재료가 되는데 캠프 타일 같은 경우는 이 라틴어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라틴어, 아주 역사 오래되죠. 라틴어. 그 다음에 리버티, 프린스, 퍼블릭, 거버먼트, 뭐 듀크 같은 관직이랄지 이 귀족들 이름 같은 것은 이것입니까? 프랑스에서 오게 된 것이죠. 불어에 오게 된 것이죠. 아마 중세 때 왔겠죠. 그러니까요. 1066년에 노르만디가 뭡니까? 영국을 점령하게 되면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가 영국에 오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들어와서 고추장이 되는데요. 리버티, 프린스, 퍼블릭. 그 다음에 알코올, 그죠? 알코올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까? 아마도 아랍이죠. 아랍이 알키미스트, 그러니까 연금술이 발달해가지고 화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 그러니까 중동이랄지 그쪽에서 아랍권에서 알코올, 슈가 때 영국으로 영어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윈도우 펠로우, 이 윈도우 펠로우 같은 것은 이 스칸디나비아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북부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북부 덴마크 그쪽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뭡니까? 20세기 와가지고 김치, 태권도, 한국말이죠. 한국말이지만 이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영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순수 영어는 어디 있단 말인가? 이걸 이제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뭡니까? 재미가 있죠. 흥미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순수 영어를 추적하려면 고대 영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대 영어가 어떻게 중세 영어가 됐고 중세 영어가 셰익스피어 시대 때 근대 영어로 발전하게 되는데 근대 영어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대 영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영어를 알기 위해서는 역으로 쭉 해가지고 고대 영어까지 가야 되는데 고대 영어는 어디서 형성이 되는가? 이 고대 영어가 그 영국 섬에 정착했던 인종과 직결되게 됩니다. 최초 인종은 이베리아입니다. 이베리아인들이 아마도 BC 10세기 1000년 전에 BC 1000년 전에 이 스페인 계통에서 왔을 것이다. 이베리아인이. 그래서 이쪽은 뭡니까? 10세기의 BC 이 스페인에서 오게 되는데요. 이 이베리아인들은 상당히 뭡니까? 문화가 약했죠. 그때는 글자 문명이 없습니다. 말은 있지만은 글자가 없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어원 추적을 한다거나 뭡니까? 어떤 한 국가의 어원의 뿌리를 보니까 우리가 정의할 때는 말과 글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말이 먼저 쓰였겠죠. 그래서 장구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글로 나오게 되겠죠.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1443년 혹은 4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말이 글로 정착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양의 언어를 연구할 때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문헌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데 문헌에 있다는 것은 기록이 있다는 것이고 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언어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말이 있어 왔겠죠. 그 전에요. 말이 쭉 진행되다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글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이 이제 자료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헌이 체계적으로 쭉 있어 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약합니다. 특히 10세기 이전에는 말이죠. 다행히 영어의 뿌리는 7세기부터 5, 6세기 시작해가지고 7세기부터 문헌이 나오는데 7세기부터는 7, 8, 9, 10, 11, 12부터 쭉 20세기까지 문헌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영어의 뿌리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베리아인이 왔는데 이들은 뭐니까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긴 문헌이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켈속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BC 5세기경 켈속이
이쪽에 유럽의 중원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중원에 이동해가지고 영국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이 켈속에 왔는데 이들 역시 뭡니까? 글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로서 뭐 테임즈 강이다, 뭐 런던 브리우다, 런던인을 말하는 뭐 런던 브리우랄지 이런 그 말로서 내려온 것이 나중에 이제 글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되는데요. 켈속 역시 보니까 문헌이 거의 없습니다. 문헌이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AD 43년에 로마 군단이 들어옵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로마 군단이 이탈리아, 이 로마 군단이 영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영국에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단이 약 350년간, 약 4세기 동안 영국을 통치하게 됐죠. 그런데 이 켈트족을, 이 켈트 사실 브리튼족입니다. 브리튼족인데 이것은 이제 브리튼족을 영국 사람들이 아마도 이 켈트족들을 원주민으로 보게 됐죠. 영국에 정착했던 원주민. 그래서 브리튼족 이렇게 보는데요. 브리튼족, 이거를 브리튼족이 된 건데요. 켈트족을 말하죠. 중요하죠. 켈트족이 이제 번창해가지고 영국 섬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로마 아주 문명이 발달한 로마 군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만 명의 로마 군단이 들어와가지고 350년과 400년 통치하다 보니까 이 켈트족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켈트족과 로마가 그러니까 인터밍글드 하다 보니까 섞어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켈트족이 사용했던 브리튼족과 브리튼어, 그리고 로마가 가졌던 라틴 문자, 라틴 글자가 섞어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라틴어, 라틴 문명, 라틴 문자가 기록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일부 전해지고 있죠.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영국을 점령해가지고 아주 발달된 로마, 라틴 문명, 라틴 글자가 영국에서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게 되면서 이 변방에 나가 있던 로마 군단이 다 뭡니까?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이 가운데가 비우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스코트족과 웨일즈족, 이 스코트족과 웨일즈족은 원래가 켈트족인데 로마 군단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있던 켈트족들이 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로마군이 본국으로 소환이 되니까 변방에 있던 스코트족과 웨일즈족이 다시 보니까 본국 중앙을 침입하게 됐죠. 그래서 이곳에 있던 켈트족들이 이 덴마크에 있던 세 종족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앵글로 섹슨 주트족이죠. 여기에 있던 덴마크에 있던 주트족, 앵글스족, 섹슨족들이 5세기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섬에 정착이 되죠. 원래 지원군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영국에 정착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앵글로 섹슨족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영국 섬에 자리를 잡고 번창이 나가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앵글로 섹슨족부터 실상 뭡니까? 어느랄지 인종을 봤을 때 영국의 원류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8세기, 9세기에 바이킹족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킹족이요. 이 바이킹족은 이 바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 북구 스칸디나비아를 바이킹족으로 하게 됩니다. 이 바이킹족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에 침입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대왕에 의해서 반 나눠가지고 북쪽은 바이킹족, 남쪽이니까 섹슨 왕국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킹족이 8, 9세기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세기에 들어가지고 프랑스 노르만 왕국이 침입하게 됩니다. 윌리엄 콩쿠러. 노르만 왕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프랑스 서북 쪽인데요. 프랑스 서북 쪽인데 이 종족 노르만 왕국도 원래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던 바이킹족들이 여기에 침입해가지고 왕국을 그러니까 공국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킹족이 여기에 안착하게 되는데요. 이 이쪽 노르만 공국이 영국을 침입해가지고 영국을 또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섹슨 왕조가 끝나고 이 프랑스의 영향하에 그러니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종교랄지 법제도랄지 군사제도랄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한 언어들이 이 노르만 11세기 때부터 영국의 영어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면서 영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영국의 이제 뭡니까? 침입은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다 영국입니까? 16세기 들어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 때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되면서 이 제해권, 해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역으로 이제 영국에 있는 이쪽 영어와 영국 사람들의 파워가 세계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전까지는 외부 인종들이 들어와가지고 외부 인종과 외부 언어가 들어왔는데 이제 16세기부터는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뭡니까? 영국이 해외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간 동안에 쌓여있던 축적되어 왔던 언어 다양생활적 언어가 이제 영어가 해외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9세기 들어가던 대영 제국 형성이 되죠. Great Empire, 팍스 브리타니카 이 대영 제국 형성이 되면서 영국이 세계 4분의 1, 영국의 100배가 넘는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언어, 인종, 문화, 풍습 모든 것들이 세계 각국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영어가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뭐니까 양상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다시 역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베리아인들이 들어왔고 켈틱이 들어왔고 로마인이 들어왔고 섹슨족이 들어왔고 바이킹, 로만 모든 각 다른 종족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언어가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그 인종들하고 새로 들어온 인종들과의 뭡니까? 갈등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뭡니까? 점차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섞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순수 영어를 어떻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게 아주 뭡니까? 좀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추적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순수 영어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영어의 뿌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 민족의 이동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영국 섬입니다. 영국 섬,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 덴마크거든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이태리, 로마죠.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지중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 됩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들어왔던 이베리아인은 스페인에서 B10세기경에 스페인에서 온 인종이고요. 두 번째 들어온 인종은 바로 켈트족인데 켈트족은 이곳에 있던 인종입니다. 이 켈트족이 BC 5세기경에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쪽 있던 말이 영국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네, 문자상의 기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5세기가 돼가지고 이게 덴마크인데 앵글 섹슨 주트족이 5세기에 들어오게 되죠. 이들 역시 루 문자 체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주 체계적인 그런 글자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9세기, 8, 9세기에 뭡니까? 이쪽에는 바이킹족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있던 프랑스 서쪽에 있던 노르만드 그쪽이 뭡니까? 노르만드 그쪽이 영국을 점령하게 되는데 11세기부터 이제 프랑스 문화가 정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강의 5강하고 6강하고 21강을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설명이 됐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영국 섬에서 이제 글자 문명으로 봤을 때는 로마 AD 43년에 로마인이 들어와가지고 로마 알파벳이 정착되게 됐겠죠. 보편적으로 영국 사람 켈트족들한테는 퍼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다가 AD 597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 선교사들이 영국에 있는 이 원주민들, 그러니까 켈트족 되겠죠. 켈트족, 로마와 결혼했던 켈트족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또한 뭡니까? 그 나중에 들어왔던 앵글로 섹슨족들한테 켈트족, 로마는 떠났죠 이제요. 597년이기 때문에
켈트족하고 앵글로색슨족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앵글로색슨족들의 언어를 배웠겠죠,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토착민에서 원주민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 뭔가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화된 교육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앵글로색슨족들의 이것을 이제 올드 잉글리시하게 되는데 이 글자 체계가 6세기에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글자 문명이 퍼져나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8세기경에 가가지고는 뭡니까? 7, 8세기, 8세기에서는 이 문헌, 영국 섬에서 고대 영어로 된 철자에 의해서 문학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유럽은 대부분이니까 라틴 문자화로 돼가지고 문헌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라틴 문자로. 그렇지만은 그 토착, 버나큘러 랭귀지, 그 토착 언어인 뭐 고대 독일을 할지, 고대 불어를 할지, 고대 스페인을 할지, 이런 걸로 이 8세기, 7세기, 8세기 문헌이 많이 없어요. 체계적인 문헌이 없다는 것이죠. 작품이 많이 없고요, 문학 작품이. 그런데 영어는 고대 영어 문헌이 많고 문학 작품이 7세기, 8세기 나오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 발달한 그런 양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 유럽에 벌써 이 스페인 쪽, 그 다음에 프랑스 쪽,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쪽, 그 다음에 켈트, 중원의 켈트 쪽, 언어 문자가 이쪽 영국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멜팅 폿. 오늘날 뭡니까? 민족 이동. 그렇게 오늘날 뭡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뭡니까? 민족이 이동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문화, 상업, 외교상으로 국제관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사실 5세기, 6세기, 7세기 이 당시도 상당히 뭡니까? 이 동구, 서구 유럽, 이쪽 북부 유럽권에서 뭡니까? 인종들이 많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고트족 있게 되는데요. 고트족. 이 동고트, 서고트 뭐 그런 말 들었죠. 옛날에도 우리가 학교를 공부했던 것인데 이 고트족 있게 되는데 이 고트족이 원래 이 스웨덴 남부에 있던 종족이죠. 그런데 B11세기, AD 1세기경에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발트를 지나가지고 남하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이 근방에다가 정착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동고트가 되겠죠. 근데 그 동고트가 나중에 유럽, 그러니까 로마를 유업하게 되고 이 훈족이 4세기에 침입하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이 고트족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 오게 된 것이죠. 비스고스이 서고트족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고트족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4세기 때 서고트족의 주교였던 올필라스가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룸 문자를 합해가지고 고트어를 만들게 됐죠. 4세기입니다. 4세기요. 그래서 이제 이 동고트족, 이쪽 동고트족들을 이제 울플라 주교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동고트한테 보니까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복음화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상 이 동고트족이 이 스페인 남부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계통들이 덴마크 북쪽, 스페인 남부, 노르웨이 이쪽이 바로 그러니까 바이킹족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그 다음에 올드 노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북구인들 그쪽 언어인 것입니다. 근데 그쪽 언어가 바로 5세기 때 영국에 한번 들어왔고 8, 9세기 때 바이킹족들이 이 지역에 있는 바이킹족들이 또 영국에 침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글씨 오게 되기 때문에 다 이 고트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앵글로색스너, 이 5세기 때 덴마크에 들어왔던 앵글로색스너 있죠. 그다음에 올드 프리지안은 바로 오늘날 더치, 홀란드, 네덜란드 그 지역인데 그 지역과 그다음에 올드 섹슨족, 이 지역에는 섹슨족, 독일의 작슨족이죠, 작슨족. 그다음에 고트족, 아까 말씀드렸던 고트족 있지 않습니까? 고트족 이렇게 하는 거, 고트족.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Old High German, 고대 고지 독일어. 이게 독일인데요. 이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것을 고대 고지 독일어, 북쪽에 있는 것을 뭡니까
고대 저지 독일어 게르만어 혹은 가운데 있는 것을 Old Middle 게르만 저만 하게 되고요. 그다음 더치 네덜란드 독일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Old Franks 이 프랑크 왕국 프랑크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쪽 프랑크스. 그다음에 라틴어, 그다음에 그리크어, 그다음에 Old French 이와 같이 있게 되는데 사실 보게 되면 이 영국이 외딴 곳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AD 1세기경부터 아니 좀 더 말로 하자면 BC 5세기경부터 AD 5세기 본격화 돼가지고 11세기까지 계속해서 이쪽 언어들하고 같이 이쪽 전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거의 모든 지역과 뭡니까 언어가 영국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영국에 직접 들어왔거나 간접적으로 연락이 있게 되거나 영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그 앵글로 섹슨만의 언어가 아니고 켈트족의 그 언어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엄청난 민족 이동에 따라서 거의 유럽의 거의 모든 언어 종족과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앵글로 섹스너, 영국의 앵글로 섹스너 와이프. 이제 우리가 와이프, 하우스, 프렌드, 핸드, 풋. 마누라, 부인, 집, 친구, 손, 발. 이 단어가 5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대략 5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중요한데요. 5세기, 10세기 사이에 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앵글로 섹스는 뭡니까? 8세기 무렵에 앵글로 섹스 영국에서는 뭡니까? 위프예요. 위프. 그런데 올드 프리지안 바로 밑에는 이 프리지안 이 밑에서는 뭡니까? 위프. 발음이 같죠? 스펠링이 같죠? 그런데 아이슬란드를 보게 되면은 위프. 아이슬란드는 위프예요. V-I-F. 그건 사실 발음이 비슷하죠. V-I-F. 그 다음에 올드 하이 저만 이 독일 남부에서는 W-I-B, 위브 이렇게 되거든요. W-I-B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게는 위프, 위브, 올드 로우 저만에서는 그러니까 위프 발음과 철자가 아주 유사하게 되죠. 자, 이랬을 경우 순수 영어는 어디에 있게 되느냐 이런 논란에 봉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 영어를 추적할 때 몇 세기 문헌에 말로 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녹음기가 다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을 봐야 되거든요. 최초의 문헌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따지게 되는데 사실 아주 뭡니까 문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연도가 불확실합니다. 연도가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위프라는 단어가 어디서 생겼느냐 앵글로 섹슨 아니면은 뭡니까 올드하이 정 아니면은 뭡니까 아이슬란드 이곳 세 군데에서 먼저 사용됐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올드하이 저만이 아니겠느냐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좀 불확실한 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우스를 보게 되면 하우스 역시 뭡니까 고대 여기에 있는 앵글로 섹슨부터 8세기 때 7세기 8세기는 후스입니다. 그런데 올드 프리지안 바로 밑에는 프리지안에서 뭡니까 후스. 올드 섹슨도 말이죠 후스 장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우스는 전부 다 뭡니까? 발음할 것 없이 후스 네 것이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역이 엄청나게 거리가 있게 되는데 의미와 철자 발음이 거의 같다는 것이죠. 그럼 이쪽 언어들이 거의 같은 어원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프리자이냐 올하이 저번이냐 어디서 가장 먼저 쓰느냐 그건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정확한 기록 연도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말이죠. 다만 비슷한 시기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문자상으로는 7, 8세기가 아니겠느냐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문자라는 것은 말이 있게 되고 나중에 문자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위프나 후스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전에 이 지역에서 쓰여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영어는 프레원드, 올드 프리자는 그러니까 프리원드, 그 다음에 섹슨족은 그러니까 프리운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프리존드스, 프렌디, 프리온트, 그 다음에 프리운트, 프리운드. 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게 되면 비슷하죠. 발음이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friend라는 것은 최초에 어디서 사용되느냐 똑같은 뭡니까? 추구가 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요. friend라는 것은 아마도 6, 7, 8세기 문자되는 것은 아마도 7세기, 8세기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이전부터 있어왔고요. 핸드도 마찬가지고요. 핸드, 한두스, 혼드, 한트, 한드 이와 같이 비슷하죠. 푸트도 마찬가지요. 포트, 포트스, 포트로, 포즈, 뭔가 포트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투도 마찬가지고요. 고투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단어가 너무나 발음과 철자, 의미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대 영어, 현대 영어의 그러니까 뿌리인 고대 영어, 앵글로색슨어, 올드 잉글리시의 순수한 올드 잉글리시는 어디서 왔단 말인가? 이런 거니까 논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켈트족들이 언어를 남겨가지고 글자가 됐다면은 그러니까 순수 영어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켈트족은 거의 문자를 안 남겼어요. 로마인들은 뭡니까? 라틴어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앵글로색슨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고대 영어가 시작되는데요. 앵글로색슨 덴마크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 쓴 영어를 앵글리시 제가 5, 6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앵글리시가 영국에 와 정착해가지고 잉글리시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베리안이 오고 켈트족이 오게 되고 앵글로색슨족이 오게 되고 노르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들이 그 나라에서 원래 있던 지역에서 가진 언어와 문자책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그 이전에 있던 종족들의 언어와 섞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게 되는 건데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저저한 많은 유럽의 상당수 인종들이 영국에 들어왔다는 것. 그건 지금 뭘 의미하느냐? 유럽의 많은 언어들이 그러니까 영국에 들어가지고 섞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순수 영어의 뿌리를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순수 영어, 순수 우리말, 우리말의 뿌리, 순수 한국말, 우리말 했을 경우 한반도에서 한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 이걸 말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어도 이 영국 서부에서 이 앵글로색슨족들에 의해서 아마 켈트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이 문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기원을 하게 났겠죠. 그러면 영국 섬에서 앵글로색슨족들에 의해서 이러한 지역에 프랑스, 독일, 색슨족, 프리지안스, 프랑크족, 고트족,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러한 지역과 관련 없이 새롭게 형성된 단어 그게 바로 오리지널 순수 영어가 될 수 있겠죠. 그 순수 영어에 대한 추적을 다음 강좌에서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